안녕하십니까?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이준행입니다. 부산에 내려가지 못하고 이렇게 동영상으로 강의를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증례로 배우는 합리적 내시경 진단입니다. 다소 생소한 강의 제목인데요. 내시경은 유관소견에 기초한 진단이므로 즉각적인 평가와 다소 스트레이트포드한 치료가 특징입니다. 그러나 모든 환자가 이와 같은 단순한 경로를 밟는 것은 아닙니다. 애매하고 고민되는 문제를 제기하는 환자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세 증례를 준비하였습니다. 첫 증례는 위암 ESD 환자입니다. 2013년에 조기위암 ESD를 시행하였습니다. 첫 진단과 치료 시 대장 내시경 검사를 권했는데요. 그 내용은 의무 기록에 분명히 남겨두었습니다. 저는 3년이나 5년에 한 번 대장 내시경 검사를 권하는 진료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환자에서도 재발 없이 5년이 되었을 때 다시 한번 대장 내시경 검사를 권하였습니다. 보통 연고지 의료기관에서 이 검사를 권하기 때문에 제가 처방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환자께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ESD 6년째 스토막 CT에서 C쿰의 마일드 인핸싱 티크닝이 보였고요. 영상의학과에서는 팔로업을 권하였습니다. 저는 내시경 검사를 추천하였고 대장 내시경에서 다수의 선종성 용종과 함께 C칼 캔서를 발견하였고 이후 수술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이 환자의 대장암 수술 전 워크업에서 체스트 CT에서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대장암과 폐암의 싱크로너스 캔서입니다. 2년 전 체스트 PA는 정상으로 판독되었고 1년 전에는 체스트 PA 검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위암 환자에서 폐암은 종종 발견되고 있습니다. 위 ESD를 위하여 입원하신 환자인데 어드밴스드 폐암이 발견된 경우입니다. 이 환자는 위암 ESD 5년 후 복부 CT에서 하부 폐암이 발견되어 수술하였던 경우입니다. 이 환자는 조금 복잡합니다. 위암 ESD 1년 후 2개의 암이 거의 동시에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슴 사진에서 좌상부에 그라운드 글래스 오페서티가 발견되었습니다. CVR로 보고가 되었고 호흡기 내과에서 CT 등 워크업을 진행하였고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거의 동시에 CT에서 발견된 전립선 암에 대해서도 수술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증례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이슈를 토론해 보겠습니다. 먼저 위암 환자에서 대장 내시경 검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75세 이하에서는 검진 대장 내시경을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추적 관찰하는 환자의 대장 내시경 검사를 연고지 의료기관에서 받도록 권할 수 있을까요? 사실 상급 종합병원 내시경실이 많이 밀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리할 수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연고지 검사를 권한 후 시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까요? 확인하면 좋겠지만 바쁜 외래에서 타 병원 검사 여부와 그 결과까지 챙기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의사는 추천할 뿐이지 실제로 검사를 받는가 여부는 어디까지나 환자의 선택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조기 위암 ESD 후 추적 검사 항목에 체스트 PA가 포함되어야 할까요? ESD 후 위암 재발이 체스트 PA에서만 발견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사실 불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위암 ESD 후 튜머 마커가 3개까지 보험이 되는데요. PSA를 검사하는 분도 계십니다. 사실 프로스테이트 스페시픽 안티젠 검사는 검진 대상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위암 ESD 환자에서는 많은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은 이슈들이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증례는 호상구 식도염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장관 호상구 관련 질환은 점차 증가하고 있고요. 호상구 식도염 환자도 가끔 만날 수 있습니다. 사진은 제가 한 회사와 협력하여 만들고 있는 식도질환 내시경 아틀라스에 실린 호상구 식도염의 장기 추적 관찰 예입니다. 그러나 호상구 식도염이 정말로 증가하고 있는지 아니면 관심의 증가에 따른 결과인지는 아직까지 확신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호상구 식도염의 증가는 내시경 검사 건수의 증가와 비슷한 추세를 보인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여하튼 호상구 식도염의 증상 중 하나가 성인에서의 디스파지아입니다. 스트릭처는 네로우 스몰 칼리버 에소파구스라고 부르는 롱 세그먼트 스트릭처가 특징입니다. 물론 그림처럼 아이솔레이티드 숏 세그먼트 스트릭처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호상구 식도염에 의한 협착 환자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저는 환자를 본 적은 없고 집담회에 나온 증례를 구경한 적이 있을 뿐입니다. 아마 매우 드물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거력이 없던 분에서 호상구 식도염이 포칼 스트릭처를 일으킬 확률은 어느 정도일까요? 아마 매우 낮을 것 같습니다. 호상구 식도염은 롱 스탠딩 디지즈이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환자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식도 협착에 의한 디스파지아 증상이 있었던 분인데요. 68세 흡연가로 딸꾹질이 심해 식사하기 어려운 증상으로 내시경 검사를 받았고 중부 식도에서 말리그넌시가 의심되는 네로잉 소견이 있어 조직 검사를 하였는데 결과는 epithelial hyperplasia with eosinophilic infiltration consistent with eosinophilic esophagitis였으며 혈액 호상구는 정상이었습니다. 표준 용량 PPI와 플루티카손, 퍼프를 사용하였고 식도 풍선 확장술이 시행되었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추가로 CEA, CA199, 흉부 CT, PEA 등의 검사를 위하여 전원되었습니다. PET 검사를 위하여 전원되었습니다. 외부 사진을 검토하였고요. 이를 바탕으로 EUS 가이디드 사이톨로지와 바이옵시를 시행하였습니다. 사이톨로지에서는 스쿼머셀 칼시노마가 나왔고 바이옵시에서는 아데노 칼시노마가 나와 다소 혼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튜머 보드에서 다학제 협의를 하였는데요. CT에서 서브 카리날 에어리어에 소프트 티슈 매스가 있고
양측 메인 브론쿠스에 월 티크닝이 관찰되었는데 사실 영상만으로는 식도암인지 폐암인지 구분이 쉽지 않았습니다. 패솔로지 사이톨로지 리뷰에서 세포 개수는 적고 서로 떨어져 있어서 칼시노마인 것은 알 수 있으나 아데노칼시노마와 스쿼마스 셀 칼시노마의 감별은 어렵고 그러나 아데노칼시노마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어 폐암으로 추정하고 CCRT를 시행하였습니다. 점막병소가 없는 식도 협착 환자의 내시경 조직 검사에서 호상구가 관찰될 때 임상적 의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Reactive Hypoeosinophilia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여러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요. 폐의 아데노칼시노마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티슈에서도 다양한 질환과 동반되어 리액티브하게 약간의 호상구가 보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식도 조직 검사에서 호상구가 보였다는 이유로 호상구성 식도염을 진단 붙이는 것은 다소 위험한 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 증례는 말로리 바이즈입니다. 말로리는 병리 의사이고 바이즈는 내과 의사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병리 의사였습니다. 아버지 말로리는 보스턴 시티 하스피탈에서 일하다가 말로리 인스티튜트 오브 패솔로지를 세운 분이고 아들 말로리는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아버지가 세운 말로리 인스티튜트 오브 패솔로지 디렉터가 되신 부자 패솔로지스트이고요. 말로리 바이즈의 말로리는 아들 말로리입니다. 소마 바이스는 트란실바니아 출신의 내과 의사인데요. 브링햄 워먼스 하스피탈에서 그를 기념한 소마 바이즈 어워드를 아직도 매년 수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말로리 바이스 태어는 주로 음주 후 구토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상부 내시경을 하면서 벨칭이 심하여 발생한 경우도 있고요. 대장 내시경 전처치 과정에서 발생한 예도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를 하지 않은 환자에서의 말로리 바이스는 매우 드문 일로서 음주를 하지 않은 환자에서 말로리 바이스 테어라는 진단을 붙일 때는 극히 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2016년 여자 환자입니다. 약간의 토혈로 내시경 검사 후 말로리 바이스 테어로 듣고 약을 드셨습니다. 술은 전혀 마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출혈 전에도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이후로 점차 속쓰림과 소화불량, 체중 감소가 발생하였고 추정 내시경 조직 검사에서 암이 나오지 않았으나 보만 사형 위암이 의심되어 페트 검사를 위하여 전원되셨습니다. 6개월 전 첫 내시경 사진입니다. 당시 진단명은 말로리 바이스 테어였는데요. 후양적으로 살펴보면 카디아 부위에서 블러드 우증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로전이 보이고요. 뮤코살 테어, 찢어지는 소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10일 후 내시경에서 출혈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고요. 3개월 후 내시경에서는 어떻게 판독되었는지 정보가 없으나 푼두스와 바디의 폴드 티크닝, 월 티크닝 소견과 점막 변화가 보였습니다. 6개월 후 내시경에서는 보만 사형 진행성 위암이 의심되었는데요. 조직 검사에서는 암이 나오지 않아 추가 검사를 위하여 의뢰되셨습니다. 저희는 즉시 재검을 하였고 카디아 부위의 함몰부 조직 검사에서 미분화 조직형 위암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말로리 바이스 테어로 오인되었던 보만 사형 진행성 위암 증례입니다. 이 증례와 관련하여 몇 가지 이슈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음주력 없이 토열한 환자에서 말로리 바이즈 테어라는 진단이 가능하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음주력이 없는 분에서 말로리 바이즈 테어라는 진단을 붙일 때에는 매우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로리 바이즈 환자가 출혈 이외의 다른 증상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사실 말로리 바이즈 테어는 작은 상처일 뿐입니다. 다른 증상이 동반되어 있다면 또 다른 질환이 숨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이 환자에서는 속쓰림, 체중불량, 소화불량, 체중 감소가 있었는데요. 체중 감소는 특히 중요합니다. 말로리 바이즈 테어의 내시경 소견은 무엇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리니어하게, 프레쉬하게 찢어진 것입니다. 위 카디아에서 시작하여 식도까지 길게 찢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궤양과 밀항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테어입니다. 아큐트하게 날카롭게 찢어진 열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진단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두서없는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내시경 소견으로 환자의 증상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을 때에는 내시경 진단명보다는 환자의 증상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새롭게 진단적 접근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새로운 질환, 드문 질환명으로 설명할 수 있는 환자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구간이 명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시경 의사입니다. 내시경 기사가 아닙니다. 환자가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내시경 진단이 환자의 증상을 설명할 수 있는지 늘 고민하면서 검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